오늘 사연은 최명환 씨의 사연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사연의 재미가 2배가 된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오후 2시 서울 도심을 가로지르는 만원버스 안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봄볕이 버스 바닥을 따스하게 데우고 있습니다. 이은희는 버스 손잡이를 꽉 붙잡고 다리를 절뚝이며 노약자석을 향해 걸음을 옮깁니다. 다리가 오늘따라 더 아프네요. 어쩌면 날씨 탓인지도 모릅니다. 74년의 세월이 남긴 흔적이자 젊은 시절 민주화 운동의 대가로 얻은 상처입니다. 노약자석에 다가가던 이은희의 걸음이 멈춥니다. 검은 티셔츠를 입은 20대 남자가 노약자석에 다리를 쭉 뻗고 앉아 있네요. 이은희는 무릎이 아파 더 이상 서 있기 힘들어 조심스레 말을 건넵니다. 저기 혹시 자리 좀 양보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젊은 남자는 귀에 끼운 이어폰을 빼지도 않은 채 이은희를 올려다봅니다. 그의 팔에는 위협적인 문신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죠. 할머니, 다른 자리 없나 보세요. 나 피곤해서 앉아 있어야 돼요. 차갑고 거친 목소리입니다. 이은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다른 손잡이를 잡으려 합니다. 갑자기 버스가 급정거하자 이은희는 중심을 잃고 비틀거립니다. 바로 옆자리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이 재빨리 이은희의 팔을 붙잡아주지만 그녀 역시 눈길을 피합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는군요. 기사도 백미러로 상황을 보고 있을 텐데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이은희는 다시 한번 손잡이를 꽉 붙잡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도로변에 핀 개나리가 봄바람에 흔들리고 있네요. 바람과 함께 그녀의 기억 속으로 젊은 시절의 외침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하여, 민주주의를 위하여. 그때는 모두가 한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너무 달라졌군요. 다음 정류장에서 버스가 멈춥니다. 은발의 노인이 천천히 버스에 올라탑니다. 70 후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소박하지만 깔끔한 차림새의 단정한 인상입니다. 조용하면서도 강인한 분위기가 느껴지네요. 그는 버스 안을 둘러보더니 이은희의 상황을 금세 파악한 듯합니다. 최명환은 노약자석에 앉아있는 젊은 남자에게 다가갑니다. 그의 발걸음에는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침착하고 단호한 걸음걸이로요. 젊은이, 자리 좀 양보해 주시겠소? 젊은 남자는 귀찮다는 듯 고개를 들어 최명환을 올려다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난 피곤하다고요. 다른 자리 알아보세요. 최명환은 침착하게 말합니다. 젊은이, 그쪽도 언젠가는 나이 들 텐데. 젊은 남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최명환의 멱살을 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의 손은 허공을 가릅니다. 최명환은 놀라운 속도로 한 발짝 물러서더니 젊은 남자의 손목을 잡아 가볍게 비틀어버립니다. 젊은 남자는 갑작스러운 통증에 무릎을 꿇고 맙니다. 조용히 하시지요. 버스에서 소란 피우면 곤란하잖소. 최명환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합니다. 버스 안에 순간 정적이 흐릅니다. 사람들은 놀란 눈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네요. 혹시 태권도 하셨어요? 건너편에 앉아있던 한 노인이 침묵을 깨고 물어봅니다. 최명환은 대답 대신 창밖만 바라봅니다. 그의 눈에 스치는 것은 오래된 기억의 그림자였을까요? 인상적인 첫 대면을 하게 된 두 노인. 이은희는 자리에 앉으며 최명환을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합니다. 최명환도 가볍게 목례로 화답합니다. 버스는 다시 조용히 그들을 태우고 서울의 오후를 달립니다. 그날 이후 이은희와 최명환은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버스를 타게 됩니다. 처음엔 가벼운 목례만 나누던 두 사람이 어느새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군요. 봄날의 따스한 햇살 아래 두 사람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깊어져 갑니다. 선생님이셨다고요? 역사를 가르치셨다니 대단하시네요. 최명환이 이은희를 향해 공손하게 말합니다. 이은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오래전 일이에요. 70년대부터 2010년까지 가르쳤답니다. 역사는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알려주는 나침반 같은 존재죠. 최명아는 생각에 잠긴 듯 창밖을 바라봅니다. 요즘 아이들은 그런 역사의 소중함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나온 길을 모르니 맞아요. 그래서 더 안타깝습니다. 이은희가 말을 이어갑니다. 학생들에게 우리 현대사를 가르칠 때면 항상 제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민주화 운동 시절의 일들을요. 최명환이 조금 긴장한 듯 이은희를 바라봅니다. 직접 참여하셨나요? 이은희는 잠시 침묵했다가 무릎을 가리킵니다. 이 다리가 그때의 흔적이에요. 고문 후유증으로 평생 절뚝거리게 됐죠.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으니까요. 최명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의 눈빛이 복잡해 보이네요.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하다가도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최 선생님은 어떤 일을 하셨어요? 이은희가 물어봅니다. 저는 공무원이었습니다. 최명환이 짧게 대답합니다. 별 특별한 일은 없었어요. 이은희는 최명환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봅니다.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드는군요. 아주 오래전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얼굴입니다. 하지만 기억이 흐릿해 확신할 수 없네요. 혹시 우리 전에 만난 적 있나요? 이은희가 조심스레 물어봅니다. 최명환은 잠시 굳은 표정이 되었다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흔듭니다. 아닐 겁니다. 제가 기억력이 좋은 편인데 이은희 선생님 같은 분은 있지 않았을 테니까요. 버스는 계속해서 도심을 가로지르며 달립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서울의 변화를 고스란히 담고 있네요. 고층 빌딩들과 현대적인 건물들 사이로 가끔씩 옛 건물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마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도시의 모습처럼 두 노인의 대화 속에서도 시간의 층위가 겹쳐집니다. 다음에 제 집에 한번 오세요. 차라도 한 잔 대접할게요. 이은희가 제안합니다. 오래된 앨범들도 있는데 혹시 역사에 관심 있으시다면 보여드릴 수 있고요. 최명환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버스가 정류장에 멈추고 두 사람은 함께 내립니다. 봄바람이 두 노인의 머리카락을 가볍게 흔드는군요. 그들의 걸음은 느리지만 어딘가 의연해 보입니다. 세월을 견뎌낸 자들의 당당함이 그들의 뒷모습에서 느껴집니다. 내일 같은 시간에 뵙겠습니다. 최명환이 인사를 건넵니다. 이은희는 미소로 답하며 손을 흔듭니다. 네, 내일 봐요. 두 사람이 각자의 길로 흩어지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인생의 가을을 맞이한 두 사람 사이에 피어나는 우정이 혹은 그 이상의 무언가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꽃피울지를요. 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오후 이은희의 작은 아파트에 최명환이 방문했습니다. 창가에 놓인 화분에는 작은 제라늄이 붉은 꽃을 피우고 있었죠. 이은희는 부지런히 차와 다과를 준비하며 오랜만에 찾아온 손님을 반깁니다. 집이 참 아늑하네요. 최명환이 거실을 둘러보며 말합니다. 벽면에는 액자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고 책장에는 역사책들이 빼곡하게 꽂혀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 현대사 관련 서적들이 눈에 띄네요. 혼자 사시기에는 좀 넓지 않나요? 최명환이 조심스레 물어봅니다. 이은희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대답합니다. 남편은 15년 전에 먼저 떠났어요. 아이들은 다 제 삶을 살고 있고요. 가끔 손주들이 놀러 오긴 하지만 대부분은 혼자 지내죠. 최명환은 공감하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아내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멀리 살고 있어요. 이제 익숙해졌지만 두 사람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젊은 시절의 추억, 아이들 키우던 이야기, 은퇴 후의 일상까지. 하지만 이은희는 최명환이 자신의 과거에 관한 질문을 교묘하게 피한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오래된 앨범을 보여드릴게요. 이은희가 일어나 책장에서 낡은 앨범을 꺼냅니다. 가죽 표지의 앨범은 세월의 흔적이 역력하네요. 이건 제가 대학생이었을 때부터 모아온 사진들이에요. 민주화 운동 당시의 기록도 있죠. 최명아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지만 관심을 보이며 앨범을 함께 펼쳐봅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이은희의 젊은 시절이 펼쳐집니다. 대학 시절 첫 교사 발령, 결혼식, 그리고 마침내 80년대 초반의 사진들이 나옵니다. 이건 이은희가 한 장의 흑백 사진을 가리킵니다. 전두환 정권 시절 계엄군의 총을 피해 도망치던 날이에요. 사진 속에는 거리를 달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선명하게 보이는 한 남자의 모습, 그는 한 여성을 부축하고 있네요. 이 사람이 그날 저를 구해줬어요. 군인이었는데도 저를 도와주셨죠. 다리를 다쳐 걷지 못하는 저를 업고 안전한 곳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최명환의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그는 사진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고 있네요. 그분 얼굴은 잘 기억나지 않아요. 너무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분의 오른팔에 있던 흉터만은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총상을 입은 듯한 흉터였죠. 최명환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오른팔을 만집니다. 이은희의 시선이 그의 팔로 향합니다. 최명환은 재빨리 팔을 내리고 헛기침을 합니다. 운이 좋으셨네요. 이은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정말 운이 좋았죠. 그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은희는 계속해서 앨범을 넘기지만 최명환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는 듯합니다. 그의 눈에는 과거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네요. 갑자기 최명환이 시계를 확인하고 일어섭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슬슬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은희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벌써요?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즐거웠어요. 최명환은 서둘러 인사를 하고 아파트를 나섭니다. 문이 닫히고 이은희는 앨범의 사진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사진 속 남자의 모습과 최명환을 번갈아 떠올려 봅니다. 설마 이은희의 가슴이 갑자기 뛰기 시작합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그녀의 머릿속에 의문이 피어오릅니다. 창밖으로 최명환이 빠른 걸음으로 멀어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의 걸음에는 젊은 시절의 군인다움이 여전히 묻어나고 있네요. 이은희는 창틀에 손을 얹고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과거와 현재가 뒤섞인 감정을 정리할 수 없어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입니다. 다음 날 이은희는 평소보다 일찍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최명환을 기다리는 마음에 가슴이 쿵쿵 뛰고 있네요. 어젯밤 내내 사진 속 인물과 최명환을 비교하며 생각했습니다. 너무 닮았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죠. 버스가 오고 이은희는 탑승합니다. 그러나 최명환의 모습은 보이지 않네요. 평소 그가 앉던 자리는 다른 승객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은희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최명환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은희는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혹시 몸이 아픈 걸까? 아니면 자신이 과거를 의심하기 시작한 것을 눈치챘을까요? 닷새째 되는 날 드디어 최명환이 버스에 탑승했습니다. 얼굴은 피곤해 보이지만 여전히 단정한 차림새입니다. 그는 이은희를 발견하고 약간 망설이다가 다가와 인사합니다. 며칠 뵙지 못했네요. 몸이 좀 안 좋아서. 이은희는 안도의 미소를 짓습니다. 걱정했어요. 연락처도 모르니 어찌된 일인지 궁금했죠. 최명환은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 앉습니다. 그의 소매가 살짝 거치면서 오른팔이 드러납니다. 이은희의 시선이 그곳에 고정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숨을 들이마십니다. 소매 아래로 희미하게 보이는 흉터, 사진 속 인물의 흉터와 너무나 닮아 있네요. 그 흉터, 이은희가 조심스레 물어봅니다. 어떻게 생긴 거예요? 최명환은 놀라며
재빨리 소매를 내립니다. 오래된 상처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혹시 이은희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80년대 초에 광주에 계셨나요? 최명환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그는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아니요. 그때는 서울에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은희는 자신의 기억과 직감을 믿기로 결심합니다. 최 선생님, 저는 그날의 일을 평생 잊지 못해요. 피냄새, 발자국 소리, 숨죽이던 긴장감, 그리고 저를 구해준 그 군인의 흉터까지. 버스는 계속 달리고 있지만 두 사람 사이의 시간은 멈춘 듯합니다. 최명환은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이은희 선생님, 제가 정말 그 사람인지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시죠? 확신은 없어요. 하지만 너무 많은 것이 일치합니다. 당신의 움직임, 그 흉터, 그리고 내 직감까지도요. 최명환은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손을 바라봅니다. 주름진 손,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진 손이네요. 만약에 그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집니다. 만약에 정말 제가 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은희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물어보고 싶고요. 최명환은 버스가 정류장에 멈추자 서둘러 일어납니다. 다음에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는 서둘러 버스에서 내립니다. 이은희는 창문을 통해 그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처음으로 최명환의 모습이 늙고 지쳐 보이네요.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이 드러난 것처럼요. 이은희는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와 사진첩을 다시 펼쳐봅니다. 그날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총성, 비명소리,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한 군인의 손길. 따라오세요. 여기서 나가야 합니다.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 그리고 그 흉터. 이은희는 확신합니다. 최명환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요. 다음 날 이은희는 평소보다 일찍 최명환의 집을 찾아갑니다. 관리실에서 알아낸 주소입니다. 작은 빌라의 3층. 문 앞에서 이은희는 잠시 망설입니다. 이 문을 두드리면 그녀의 인생에 무언가 크게 바뀔 것만 같은 예감이 듭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이은희는 문을 두드립니다. 최명환의 집 문 앞에서 이은희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깊은 숨을 들이쉽니다. 얼마 후 문이 천천히 열리고 최명환이 놀란 표정으로 서 있습니다. 이은희 선생님, 죄송해요. 갑자기 찾아와서요. 하지만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할 것 같아서요. 최명환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활짝 열고 이은희를 안으로 초대합니다. 그의 집은 소박하지만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네요. 벽면에는 풍경 사진들이 걸려 있고 책장에는 역사책과 군사 관련 서적들이 빼곡합니다. 작은 거실 한쪽에는 옛 군용 가방이 놓여 있군요. 차 한잔 하시겠습니까? 최명환이 어색한 침묵을 깨고 묻습니다. 이은희가 고개를 끄덕이자 최명환은 부엌으로 향합니다. 차를 준비하는 동안 이은희는 거실을 둘러봅니다. 그녀의 시선이 책장 위에 놓인 낡은 사진틀에 멈춥니다. 젊은 시절의 최명환이 군복을 입고 있는 사진이네요. 특수부대 훈련을 받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제가 25살 때 찍은 사진입니다. 이은희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봅니다. 최명환이 찻잔을 든 채 서 있네요. 특수부대셨군요. 최명환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찻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그날 선생님을 구했어요. 이은희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74년을 살아오며 늘 궁금했던 의문이 마침내 풀리는 순간입니다. 왜 그러셨어요? 다른 군인들은 시위대를 진압하고 있었는데 왜 저를 도와주셨죠? 최명환은 창밖을 바라보며 오래된 기억을 더듬습니다. 그날 아침 우리는 시위대를 진압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해보니 그건 진압이 아니라 학살이었어요. 시민들에게 총을 겨누는 장면을 보면서 내 양심이 용납할 수 없었죠. 최명환의 눈에는
그날의 광경이 생생하게 그려지는 듯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떨려오네요. 선생님이 다리를 다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 순간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명령을 어기고 선생님을 구해드렸죠. 이은희는 최명환의 손을 조심스레 잡습니다. 그 후엔 어떻게 되셨어요? 상관들에게 발각됐어요. 명령 불복종, 군 기밀 누설 혐의로 체포될 뻔했습니다. 몇몇 동료의 도움으로 겨우 탈출했죠. 그 후로는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가명으로 계속 이사하며 과거와의 연결을 모두 끊은 채로요. 이은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당신은 저를 살렸지만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만난 뒤에도. 최명환의 눈에도 눈물이 맺힙니다. 그땐 말하면 죽을 줄 알았습니다. 습관이 되었나 봐요. 비밀을 간직하는 게요. 그리고 선생님이 날 어떻게 생각할지 두려웠습니다. 결국 저는 그날 시민들을 진압하러 온 군인이었으니까요. 최명환의 손이 떨리고 있네요. 이은희는 그 손을 더 단단히 잡아줍니다. 당신은 영웅이에요. 그날 많은 군인들이 명령에 따랐지만 당신은 양심을 따랐어요. 내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죠. 두 사람의 눈물이 섞여 흐릅니다. 오래된 상처가 서서히 아물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혹시 이은희가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그날 일을 증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진실을 알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최명환의 얼굴에 공포가 스칩니다. 아직도 두렵습니다. 40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공포는 여전해요. 진실을 말하면 보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은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서두르지 않을게요. 당신의 시간을 존중합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눕니다. 과거의 아픔, 잃어버린 시간, 그리고 서로를 다시 만난 운명에 대해서요. 창밖으로 석양이 물들어가고 두 노인의 그림자가 거실 바닥에 길게 드리워집니다. 이제 집에 가봐야겠네요. 이은희가 일어서며 말합니다. 최명환은 현관까지 그녀를 배웅합니다. 내일 버스에서 뵐 수 있을까요? 이은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물론이죠. 항상 그랬듯이요. 이은희가 돌아간 후 최명환은 오래된 서랍을 열어 낡은 수첩을 꺼냅니다. 그 안에는 80년대 초의 기록들이 가득합니다. 명령서, 작전 계획, 그리고 그가 몰래 기록해둔 민간인 희생자 명단까지. 그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넘기며 오랫동안 고민합니다. 진실을 세상에 알릴 용기가 자신에게 있을까? 그 오래된 비밀을 마침내 밝힐 때가 온 걸까? 창밖의 별들이 그에게 속삭이는 듯합니다. 진실은 언젠가는 빛을 본다고요. 이튿날 오후 익숙한 버스 안에서 만난 두 사람은 어제와는 다른 분위기로 대화를 나눕니다. 비밀을 공유한 후에 편안함이 느껴지네요. 최명환은 더 이상 과거를 숨기지 않으며 이은희는 그를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자세히 생각해보니 이은희가 말문을 엽니다. 내가 가르치던 학교에 당신의 자녀가 다녔을지도 모르겠어요. 최명환은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정말요? 제 아들 최준서가 서울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아, 준서. 물론 기억해요. 똑똑하고 조용한 아이였죠. 역사에 관심이 많았어요. 네, 그 아이는 항상 제가 말해주지 않는 과거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지금은 미국에서 역사학자로 일하고 있어요. 이은희는 미소를 짓습니다. 아버지의 숨겨진 역사를 알게 되면 더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버스가 한강변을 지나갑니다. 봄날의 햇살이 강물에 반짝이는 모습이 아름답네요. 최명환은 강을 바라보다가 진지한 표정으로 이은희를 향합니다. 어제 밤새 생각했어요.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말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이은희의 눈이 커집니다. 정말요? 네. 40년 동안 침묵했지만 이제는 내가 본 것, 경험한 것을 증언할 준비가 됐습니다. 희생자들을 위해서라도요. 이은희는 감격에 찬 표정으로 최명환의 손을 꼭 잡습니다. 정말 용기 있는 결정이에요. 두렵긴 하지만
더 이상 숨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많이 달라졌고 진실을 알릴 때예요. 그들이 대화를 나누는 동안 버스 뒷자리에 앉아있던 한 젊은 여성이 조심스레 다가옵니다. 30살 정도로 보이는 그녀는 정중하게 두 노인에게 인사합니다. 죄송합니다만 두 분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됐어요. 제 이름은 박소연입니다. 다큐멘터리 제작자예요. 이은희와 최명아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봅니다. 저는 지금 80년대 초의 민주화 운동과 군부 독재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이에요. 두 분의 이야기는 정말 중요한 증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명아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소연을 바라봅니다. 우연히 들었다고요? 소연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네, 정말 우연이었어요. 하지만 이건 운명 같아요. 저희 다큐멘터리에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두 분의 관점에서 바라본 그 시대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이은희는 최명환을 바라봅니다. 그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눈빛이네요. 최명환은 깊은 생각에 잠기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습니다. 제가 아는 것을 말하겠어요. 하지만 준비가 필요합니다. 소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두 분의 용기가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들은 연락처를 교환하고 다음 주에 만나기로 약속합니다. 소연이 자리로 돌아간 후 이은희는 최명환의 손을 꼭 잡아줍니다. 걱정 마세요. 함께 할게요. 최명환은 고맙다는 듯 미소를 짓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다시 만난 것, 그리고 이 다큐멘터리 이야기까지 마치 운명처럼 느껴집니다. 이은희도 공감하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나 봐요. 진실이 드러나야 할 때가 온 거죠. 버스는 계속해서 서울의 거리를 달리고 두 노인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두려움도 있지만 그보다 더 강한 결의가 빛나고 있네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모습은 80년대와는 완전히 달라졌지만 그들이 품고 있는 기억은 여전히 생생합니다. 이제 그 기억은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라 세상에 나누어야 할 소중한 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촬영이 시작된 지 한 달, 이은희의 아파트 거실은 카메라와 조명 장비로 가득 찼습니다. 박소연 감독과 그녀의 제작팀은 두 노인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기록하고 있네요. 최 선생님, 그날 어떤 명령을 받으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소연이 카메라 뒤에서 묻습니다. 최명환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과거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시위대 진압이라는 명목으로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실제 명령은 시위를 완전히 제압하라는 것이었죠.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요. 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이은희는 옆에서 그의 손을 잡아줍니다. 우리 부대는 특수 훈련을 받았어요. 시민을 상대하는 훈련이 아니라 적을 제압하는 훈련이었습니다. 그날 거리에는 대학생들과 일반 시민들 뿐이었는데도요. 카메라는 최명환의 감정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담아냅니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는 고통스러운 기억이 깊게 새겨져 있네요. 이은희 선생님을 본 순간 무언가가 제 안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다른 시위자들을 돕고 있었고 군인들이 접근하자 도망치려다 넘어졌어요. 저는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이은희도 자신의 기억을 나눕니다. 그날은 혼란 그 자체였어요. 총소리, 비명소리, 다리를 다쳐 움직일 수 없었을 때 한 군인이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체포될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는 나를 도와주었어요. 촬영은 하루 종일 계속됩니다. 두 노인은 힘들지만 진실을 증언하는 사명감으로 끝까지 이야기를 마칩니다. 소연과 제작팀은 그들의 증언에 깊은 감동을 받은 듯합니다. 오늘 정말 소중한 이야기 감사합니다. 소연이 촬영을 마치며 말합니다. 이런 증언이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장비를 정리하는 동안 최명환은 자신의 오래된 군용 가방을 꺼냅니다. 그 안에는
낡은 수첩과 몇 장의 사진, 그리고 비밀 작전 문서들이 있네요. 이것도 사용하세요. 제가 몰래 보관해온 증거들입니다. 소연은 놀란 표정으로 자료들을 받아듭니다. 이런 자료들이 어떻게 보관하실 수 있었어요? 위험을 감수했죠. 하지만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 믿었습니다. 제작팀이 떠난 후 이은희와 최명화는 창가에 나란히 앉아 석양을 바라봅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상하게 가볍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진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이 느껴지네요. 괜찮으세요? 이은희가 물어봅니다. 최명화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생각보다 편하네요.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무언가가 해소된 것 같습니다. 이 다큐멘터리가 방영되면 많은 것이 달라질 거예요. 두렵지 않나요? 최명환이 물어봅니다. 이은희는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대답합니다. 조금은 두렵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침묵하기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인 얼굴이지만 그 눈빛만은 젊은 날의 열정으로 빛나고 있네요.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소연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가득 차 있네요. 이은희 선생님, 좋은 소식이에요. 방송국에서 우리 다큐멘터리를 특별 편성으로 방영하기로 했어요. 두 분의 이야기가 너무 강력했거든요. 이은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벌써요? 편집도 다 안 됐을 텐데. 네, 특별 프로젝트로 밤낮 없이 작업 중이에요. 한 달 후에 방영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 선생님이 제공해 주신 자료들이 역사적으로 엄청난 가치가 있다고 전문가들이 평가했어요. 전화를 끊은 후 이은희는 즉시 최명환에게 연락합니다. 그들의 진실이 곧 세상에 알려질 것입니다. 준비해야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세상은 그들의 증언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들의 용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을까요? 아직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들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큐멘터리 방영 당일 이은희와 최명환은 함께 이은희의 아파트에서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차를 들고 마음은 긴장으로 가득 차 있네요. 저녁 9시 전국 방송이 시작됩니다. 봄날의 증언 마이너스 40년의 침묵을 깨다 화면에 나타난 제목과 함께 80년대 초 흑백 영상이 흘러나옵니다. 거리를 가득 메운 시위대, 진압하는 군인들, 그리고 그 속에서 벌어진 비극의 순간들까지. 우와, 이은희가 작은 탄성을 내뱉습니다. 정말 잘 만들었네요. 최명환은 숨을 깊게 들이마십니다. 자신의 젊은 시절 모습이 화면에 등장하자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특수부대 훈련을 받는 장면, 작전 회의에 참석하는 모습 등 그가 제공한 자료들이 생생하게 재현되고 있었죠. 다큐멘터리는 2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이은희와 최명환의 증언을 중심으로 당시 상황과 역사적 맥락이 자세히 설명되네요. 특히 최명환이 이은희를 구하는 장면을 재현한 부분에서는 두 노인 모두 눈물을 참지 못합니다. 정말 그대로예요. 이은희가 속삭입니다. 그날의 공포와 혼란이 그대로 느껴져요. 방송이 끝나자마자 두 사람의 전화기가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가족들, 친구들, 그리고 언론사들까지 모두가 그들의 용기 있는 증언에 반응하고 있네요.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최명환의 아들 준서가 미국에서 전화를 걸어옵니다. 왜 그동안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이제야 아버지가 왜 항상 과거에 대해 침묵하셨는지 이해가 됩니다. 소셜미디어에서도 다큐멘터리는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도 역사의 진실에 귀 기울이고 두 노인의 용기에 감동하고 있네요. 생각보다 반응이 좋네요. 이은희가 놀라움을 표현합니다. 최명환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세상이 변했나 봅니다. 이제는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정부에서 공식 성명이 발표됩니다. 그들은 다큐멘터리의 내용을 인정하고 과거의 잘못에 대해
공식 사과를 표명했습니다. 더불어 최명환과 같은 양심의 군인들을 찾아 명예를 회복시키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네요. 믿기지 않아요. 최명환이 신문을 읽으며 말합니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한 달 후 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이은희와 최명환은 다시 그 버스에 오릅니다. 이제 그들은 지역의 유명 인사가 되었네요. 버스에 오르자 승객들이 그들을 알아보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앉으세요, 선생님들. 한 젊은 여성이 공손하게 인사하며 자리를 양보합니다. 다른 승객들도 고개를 숙이며 그들에게 존경을 표합니다. 오래전 그 자리에서 무관심했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광경이네요. 이은희와 최명환은 감사의 인사를 건네고 자리에 앉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봄날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생각해보면 신기해요. 이은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남아서 이 순간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최명환은 이은희의 손을 조심스레 잡습니다. 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아있다는 게 가장 큰 증거입니다. 버스는 한강을 지나 도심으로 향합니다. 강물에 반짝이는 햇살처럼 두 노인의 눈빛도 밝게 빛나고 있네요. 그들은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롭게 피어나는 꽃들이 봄바람에 흔들립니다. 이은희와 최명환은 그 풍경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속삭입니다. 우리의 증언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네요. 그래요. 더 많은 진실이 밝혀지고 더 많은 용기가 생겨나는 시작점이 된 것 같습니다. 버스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마치 역사가 앞으로 나아가듯이, 진실이 계속해서 밝혀지듯이 두 노인의 이야기도 계속해서 울려 퍼질 것입니다. 봄날의 증언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입니다. 최명환의 집 문 앞에서 이은희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깊은 숨을 들이쉽니다. 얼마 후 문이 천천히 열리고 최명환이 놀란 표정으로 서 있습니다. 이은희 선생님, 죄송해요. 갑자기 찾아와서요. 하지만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할 것 같아서요. 최명환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활짝 열고 이은희를 안으로 초대합니다. 그의 집은 소박하지만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네요. 벽면에는 풍경 사진들이 걸려 있고 책장에는 역사책과 군사 관련 서적들이 빼곡합니다. 작은 거실 한쪽에는 옛 군용 가방이 놓여 있군요. 차 한잔 하시겠습니까? 최명환이 어색한 침묵을 깨고 묻습니다. 이은희가 고개를 끄덕이자 최명환은 부엌으로 향합니다. 차를 준비하는 동안 이은희는 거실을 둘러봅니다. 그녀의 시선이 책장 위에 놓인 낡은 사진틀에 멈춥니다. 젊은 시절의 최명환이 군복을 입고 있는 사진이네요. 특수부대 훈련을 받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제가 25살 때 찍은 사진입니다. 이은희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봅니다. 최명환이 찻잔을 든 채 서 있네요. 특수부대셨군요. 최명환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찻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그날 선생님을 구했어요. 이은희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74년을 살아오며 늘 궁금했던 의문이 마침내 풀리는 순간입니다. 왜 그러셨어요? 다른 군인들은 시위대를 진압하고 있었는데 왜 저를 도와주셨죠? 최명환은 창밖을 바라보며 오래된 기억을 더듬습니다. 그날 아침 우리는 시위대를 진압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해보니 그건 진압이 아니라 학살이었어요. 시민들에게 총을 겨누는 장면을 보면서 내 양심이 용납할 수 없었죠. 최명환의 눈에는 그날의 광경이 생생하게 그려지는 듯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떨려오네요. 선생님이 다리를 다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 순간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명령을 어기고 선생님을 구해드렸죠. 이은희는 최명환의 손을 조심스레 잡습니다. 그 후엔 어떻게 되셨어요? 상관들에게 발각됐어요. 명령 불복종, 군 기밀 누설 혐의로 체포될 뻔했습니다. 몇몇 동료의 도움으로
겨우 탈출했죠. 그 후로는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가명으로 계속 이사하며 과거와의 연결을 모두 끊은 채로요. 이은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당신은 저를 살렸지만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만난 뒤에도 최명환의 눈에도 눈물이 맺힙니다. 그땐 말하면 죽을 줄 알았습니다. 습관이 되었나 봐요. 비밀을 간직하는 게요. 그리고 선생님이 날 어떻게 생각할지 두려웠습니다. 결국 저는 그날 시민들을 진압하러 온 군인이었으니까요. 최명환의 손이 떨리고 있네요. 이은희는 그 손을 더 단단히 잡아줍니다. 당신은 영웅이에요. 그날 많은 군인들이 명령에 따랐지만 당신은 양심을 따랐어요. 내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죠. 두 사람의 눈물이 섞여 흐릅니다. 오래된 상처가 서서히 아물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혹시 이은희가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그날 일을 증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진실을 알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최명환의 얼굴에 공포가 스칩니다. 아직도 두렵습니다. 40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공포는 여전해요. 진실을 말하면 보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은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서두르지 않을게요. 당신의 시간을 존중합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눕니다. 과거의 아픔, 잃어버린 시간, 그리고 서로를 다시 만난 운명에 대해서요. 창밖으로 석양이 물들어가고 두 노인의 그림자가 거실 바닥에 길게 드리워집니다. 이제 집에 가봐야겠네요. 이은희가 일어서며 말합니다. 최명환은 현관까지 그녀를 배웅합니다. 내일 버스에서 뵐 수 있을까요? 이은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물론이죠. 항상 그랬듯이요. 이은희가 돌아간 후 최명환은 오래된 서랍을 열어 낡은 수첩을 꺼냅니다. 그 안에는 80년대 초의 기록들이 가득합니다. 명령서, 작전 계획, 그리고 그가 몰래 기록해둔 민간인 희생자 명단까지. 그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넘기며 오랫동안 고민합니다. 진실을 세상에 알릴 용기가 자신에게 있을까? 그 오래된 비밀을 마침내 밝힐 때가 온 걸까? 창밖의 별들이 그에게 속삭이는 듯합니다. 진실은 언젠가는 빛을 본다고요. 이튿날 오후 익숙한 버스 안에서 만난 두 사람은 어제와는 다른 분위기로 대화를 나눕니다. 비밀을 공유한 후에 편안함이 느껴지네요. 최명환은 더 이상 과거를 숨기지 않으며 이은희는 그를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자세히 생각해보니 이은희가 말문을 엽니다. 내가 가르치던 학교에 당신의 자녀가 다녔을지도 모르겠어요. 최명환은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정말요? 제 아들 최준서가 서울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아, 준서. 물론 기억해요. 똑똑하고 조용한 아이였죠. 역사에 관심이 많았어요. 네, 그 아이는 항상 제가 말해주지 않는 과거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지금은 미국에서 역사학자로 일하고 있어요. 이은희는 미소를 짓습니다. 아버지의 숨겨진 역사를 알게 되면 더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버스가 한강변을 지나갑니다. 봄날의 햇살이 강물에 반짝이는 모습이 아름답네요. 최명환은 강을 바라보다가 진지한 표정으로 이은희를 향합니다. 어제 밤새 생각했어요.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말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이은희의 눈이 커집니다. 정말요? 네. 40년 동안 침묵했지만 이제는 내가 본 것, 경험한 것을 증언할 준비가 됐습니다. 희생자들을 위해서라도요. 이은희는 감격에 찬 표정으로 최명환의 손을 꼭 잡습니다. 정말 용기 있는 결정이에요. 두렵긴 하지만 더 이상 숨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많이 달라졌고 진실을 알릴 때예요. 그들이 대화를 나누는 동안 버스 뒷자리에 앉아있던 한 젊은 여성이 조심스레 다가옵니다. 30살 정도로 보이는 그녀는 정중하게 두 노인에게 인사합니다. 죄송합니다만 두 분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됐어요. 제 이름은 박소연입니다. 다큐멘터리 제작자예요. 이은희와 최명환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봅니다. 저는 지금 80년대 초의 민주화 운동과
군부 독재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이에요. 두 분의 이야기는 정말 중요한 증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명아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소연을 바라봅니다. 우연히 들었다고요? 소연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네. 정말 우연이었어요. 하지만 이건 운명 같아요. 저희 다큐멘터리에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두 분의 관점에서 바라본 그 시대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이윤희는 최명환을 바라봅니다. 그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눈빛이네요. 최명환은 깊은 생각에 잠기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습니다. 제가 아는 것을 말하겠어요. 하지만 준비가 필요합니다. 소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두 분의 용기가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들은 연락처를 교환하고 다음 주에 만나기로 약속합니다. 소연이 자리로 돌아간 후 이은희는 최명환의 손을 꼭 잡아줍니다. 걱정 마세요. 함께 할게요. 최명환은 고맙다는 듯 미소를 짓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다시 만난 것, 그리고 이 다큐멘터리 이야기까지 마치 운명처럼 느껴집니다. 이은희도 공감하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나 봐요. 진실이 드러나야 할 때가 온 거죠. 버스는 계속해서 서울의 거리를 달리고 두 노인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두려움도 있지만 그보다 더 강한 결의가 빛나고 있네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모습은 80년대와는 완전히 달라졌지만 그들이 품고 있는 기억은 여전히 생생합니다. 이제 그 기억은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라 세상에 나누어야 할 소중한 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촬영이 시작된 지 한 달, 이은희의 아파트 거실은 카메라와 조명 장비로 가득 찼습니다. 박소연 감독과 그녀의 제작팀은 두 노인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기록하고 있네요. 최 선생님, 그날 어떤 명령을 받으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소연이 카메라 뒤에서 묻습니다. 최명환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과거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시위대 진압이라는 명목으로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실제 명령은 시위를 완전히 제압하라는 것이었죠.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요. 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이은희는 옆에서 그의 손을 잡아줍니다. 우리 부대는 특수 훈련을 받았어요. 시민을 상대하는 훈련이 아니라 적을 제압하는 훈련이었습니다. 그날 거리에는 대학생들과 일반 시민들 뿐이었는데도요. 카메라는 최명환의 감정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담아냅니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는 고통스러운 기억이 깊게 새겨져 있네요. 이은희 선생님을 본 순간 무언가가 제 안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다른 시위자들을 돕고 있었고 군인들이 접근하자 도망치려다 넘어졌어요. 저는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이은희도 자신의 기억을 나눕니다. 그날은 혼란 그 자체였어요. 총소리, 비명소리, 다리를 다쳐 움직일 수 없었을 때 한 군인이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체포될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는 나를 도와주었어요. 촬영은 하루 종일 계속됩니다. 두 노인은 힘들지만 진실을 증언하는 사명감으로 끝까지 이야기를 마칩니다. 소연과 제작팀은 그들의 증언에 깊은 감동을 받은 듯합니다. 오늘 정말 소중한 이야기 감사합니다. 소연이 촬영을 마치며 말합니다. 이런 증언이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장비를 정리하는 동안 최명환은 자신의 오래된 군용 가방을 꺼냅니다. 그 안에는 낡은 수첩과 몇 장의 사진, 그리고 비밀 작전 문서들이 있네요. 이것도 사용하세요. 제가 몰래 보관해온 증거들입니다. 소연은 놀란 표정으로 자료들을 받아듭니다. 이런 자료들이 어떻게 보관하실 수 있었어요? 위험을 감수했죠. 하지만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 믿었습니다. 제작팀이 떠난 후 이은희와 최명환은 창가에 나란히 앉아 석양을 바라봅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상하게 가볍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진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이 느껴지네요. 괜찮으세요? 이은희가 물어봅니다. 최명환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생각보다 편하네요.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무언가가 해소된 것 같습니다. 이 다큐멘터리가 방영되면 많은 것이 달라질 거예요. 두렵지 않나요? 최명환이 물어봅니다. 이은희는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대답합니다. 조금은 두렵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침묵하기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인 얼굴이지만 그 눈빛만은 젊은 날의 열정으로 빛나고 있네요.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소연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가득 차 있네요. 이은희 선생님, 좋은 소식이에요. 방송국에서 우리 다큐멘터리를 특별 편성으로 방영하기로 했어요. 두 분의 이야기가 너무 강력했거든요. 이은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벌써요? 편집도 다 안 됐을 텐데. 네, 특별 프로젝트로 밤낮 없이 작업 중이에요. 한 달 후에 방영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 선생님이 제공해 주신 자료들이 역사적으로 엄청난 가치가 있다고 전문가들이 평가했어요. 전화를 끊은 후 이은희는 즉시 최명환에게 연락합니다. 그들의 진실이 곧 세상에 알려질 것입니다. 준비해야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세상은 그들의 증언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들의 용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을까요? 아직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들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큐멘터리 방영 당일 이은희와 최명환은 함께 이은희의 아파트에서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차를 들고 마음은 긴장으로 가득 차 있네요. 저녁 9시 전국 방송이 시작됩니다. 봄날의 증언 마이너스 40년의 침묵을 깨다. 화면에 나타난 제목과 함께 80년대 초 흑백 영상이 흘러나옵니다. 거리를 가득 메운 시위대, 진압하는 군인들, 그리고 그 속에서 벌어진 비극의 순간들까지. 우와, 이은희가 작은 탄성을 내뱉습니다. 정말 잘 만들었네요. 최명환은 숨을 깊게 들이마십니다. 자신의 젊은 시절 모습이 화면에 등장하자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특수부대 훈련을 받는 장면, 작전 회의에 참석하는 모습 등 그가 제공한 자료들이 생생하게 재현되고 있었죠. 다큐멘터리는 2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이은희와 최명환의 증언을 중심으로 당시 상황과 역사적 맥락이 자세히 설명되네요. 특히 최명환이 이은희를 구하는 장면을 재현한 부분에서는 두 노인 모두 눈물을 참지 못합니다. 정말 그대로예요. 이은희가 속삭입니다. 그날의 공포와 혼란이 그대로 느껴져요. 방송이 끝나자마자 두 사람의 전화기가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가족들, 친구들, 그리고 언론사들까지 모두가 그들의 용기 있는 증언에 반응하고 있네요.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최명환의 아들 준서가 미국에서 전화를 걸어옵니다. 왜 그동안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이제야 아버지가 왜 항상 과거에 대해 침묵하셨는지 이해가 됩니다. 소셜미디어에서도 다큐멘터리는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도 역사의 진실에 귀 기울이고 두 노인의 용기에 감동하고 있네요. 생각보다 반응이 좋네요. 이은희가 놀라움을 표현합니다. 최명환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세상이 변했나 봅니다. 이제는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정부에서 공식 성명이 발표됩니다. 그들은 다큐멘터리의 내용을 인정하고 과거의 잘못에 대해 공식 사과를 표명했습니다. 더불어 최명환과 같은 양심의 군인들을 찾아 명예를 회복시키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네요. 믿기지 않아요. 최명환이 신문을 읽으며 말합니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한 달 후 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이은희와 최명환은 다시 그 버스에 오릅니다. 이제 그들은 지역의 유명 인사가 되었네요. 버스에 오르자 승객들이 그들을 알아보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앉으세요, 선생님들. 한 젊은 여성이 공손하게 인사하며 자리를 양보합니다. 다른 승객들도 고개를 숙이며
그들에게 존경을 표합니다. 오래전 그 자리에서 무관심했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광경이네요. 이은희와 최명화는 감사의 인사를 건네고 자리에 앉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봄날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생각해보면 신기해요. 이은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남아서 이 순간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최명화는 이은희의 손을 조심스레 잡습니다. 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아있다는 게 가장 큰 증거입니다. 버스는 한강을 지나 도심으로 향합니다. 강물에 반짝이는 햇살처럼 두 노인의 눈빛도 밝게 빛나고 있네요. 그들은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롭게 피어나는 꽃들이 봄바람에 흔들립니다. 이은희와 최명화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속삭입니다. 우리의 증언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네요. 그래요. 더 많은 진실이 밝혀지고 더 많은 용기가 생겨나는 시작점이 된 것 같습니다. 버스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마치 역사가 앞으로 나아가듯이, 진실이 계속해서 밝혀지듯이 두 노인의 이야기도 계속해서 울려 퍼질 것입니다. 봄날의 증언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입니다.